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원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 오랜만에 주말에 영화관 갔다 왔거든요. 아 영화는 진짜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통했는데요. 손 내밀어봐. 아니 요즘 영화가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 보는 재미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요즘은 사실 이 국내 영화들도 수준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음악 등 이런 K 콘텐츠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게다가 OTT,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이 OTT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서 K 콘텐츠 산업이 더욱더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콘텐츠의 핵심 중 하나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표현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창조하는 거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표현한다고요? 네. 정말? 네. 내가 꿈꾸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교실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럼 교실 모습 우리 오늘 원추쌤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주인공 같으신데요. 근데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네, 왠지 오늘 아주 열심히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요. 학생 중심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 오늘의 원추쌤을 함께 만나볼까요? 선생님들 준비되셨을까요? 원추 원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양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화반 햇살쌤 황혜진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떠오르네요. 본 거 맞아요? 내용이. 잘린척 좀 해보죠. 네, 아무튼 우리 원격 수업과 병행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등교 수업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네, 올해 뉴스를 보거나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 폭력 신고 사례도 많이 늘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서로 교류가 어렵다고 하죠. 저도 이제 2월에 교육과정 협의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그 협의할 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사회성 관계를 좀 많이 고민하신 거네요. 네,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2년 동안 관계의 공백기를 보냈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로운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거의 원상복귀 되었으니까 친구들과 이제 가까이서 교류할 수 있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전에 비해 학생들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아이들은 좀 함께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좀 잊어버리고 그냥 각자 객체로 머물러서 교실에서 솜처럼 지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공감해. 애들이 놀 줄 몰라요. 그냥 맞아요.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각자 있는 아이들의 섬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 일깨워주고 연대하는 마음과 서로 돕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미래 교육의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중 우리가 코로나 시기 동안에 특히 약했던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공동체와 연대, 교실은 사실 그런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연결되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섬 사이에 다리가 좀 연결된 것이 느껴지고, 물론 이제 6학년 교실이다 보니까 서로 끈끈하게 막 같이 있지만은 않고 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그러면 아이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요 울타리를 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건데 저도 들어가고 싶네요. 슈쌤, 여기서 이 울타리가 바로 프로젝트 수업 맞죠? 어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셨고 운영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과 3월 교육과정 협의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와 우리 학년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을 동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잘 잡아줄 수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협의하였어요. 그럼 교육 과정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목하셨나요?
네, 큰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 세계로 학생의 관점을 넓혀갈 수 있게 흐름을 구성하였고, 그 첫 번째로 종합예술인 연극 프로젝트로 협동의 경험, 나로 바로 서는 경험으로 연대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눔 프로젝트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구상을 하였고요. 오늘은 그 중에 연극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거 거의 동아시아 시민교육 관련된 것 같은데 네. 선생님들 이거 동아시아 시민교육 고민 많으실 텐데 연극 되게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온작품 읽기가 교과서에 들어온 이래로 매년 연극 교육을 하고 작은 무대라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종합예술인 연극을 함께 무대에 올려볼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올해는 교육과정 내용에 있는 5.18을 주제로 한 동화 5월의 달리기를 읽고 연극으로 각색해 무대에 올리는 것이 연극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릴 정도로 연극을 연습하신 거면 교과 시수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그 차시 확보가 중요한데요. 국어의 온작품 단원, 독서 단원과 함께 연극, 문학 단원에서 30차시를 일단 확보를 하고요. 미술과 음악, 체육 등에서 어울리는 단원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제 묵습니다. 보통 무대 예술을 다룰 수 있는 단원이 이제 음악, 미술, 체육에 있는데요. 6학년 미술에서는 널리 알리는 디자인 단원과 음악에서 학교 행사에 모두 함께 음악으로 행복하게 단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창체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도 배정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면 연습하는데 훨씬 숨통이 트입니다. 와, 그런 재구성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 프로젝트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3월부터 바로 시작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주요 제재가 5.18이어서 5월 18일에 무대에 올리기로 목표를 정하고 차시 계산을 거꾸로 해보았더니 5월 3일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5월 18일에 할 연극을 위해서 5월 3일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보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가능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간이 늘어나면 아이들이 오히려 늘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게 더 아이들도 대사 외우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그런 경험 알잖아요. 일이 이제 닥쳐야 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기간이 길다고 또 좋은 건 아니고 그럼요. 딱 집중해서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 걸까요? 먼저 온작품 읽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온작품 읽기를 할 때는 제가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요. 6학년 아이들도 선생님이 책 읽어주는 시간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실 이 연극에서 제일 걱정이었던 게 전라도 사투리였어요. 5월의 달리기가 이제 전라도가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고향이 전주라서 오. 어설프지만 그래도 실감나게 사투리 연기를 하면서 읽어주면서 좀 익숙해지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따, 전라도 출신이셨소잉? 어색한데 잘 봐. 완마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아니죠. 저희는 인천 토박이죠. 토박입니다. 네. 두 분 잘하시는데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찰지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사투리를 익히고 5.18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 영화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 광주가 배경이니까 네.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건데 이 온작품 읽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이 목표하는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에 온작품 할 때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성취 기준에 맞게 개발된 학습지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는데요. 이 학습지는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좀 참고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 단원의 해당 성취 기준은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였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도도 그려보고 인물 카드도 만들어보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기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 전체 내용 간추리기를 포함해서 서평 쓰기 및 영화 감상평 쓰기 등을 온라인에도 올리도록 해서 활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온작품 읽기가 끝나면 대망의 연극 준비네요. 연극을 준비하시려면 제일 먼저 대본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본은 이제 아이들이 쓰도록 했어요. 이 책은 12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세 반이 함께 전체 극을 만드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이제 처음 1에서 4챕터를 맡았었고 학생들과 함께 다 읽은 후에 1에서 4챕터 내용을 분석하고 챕터별로 주요 장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장면 분석을 이제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연극으로 변환한다면 각 씬별로 누가 등장할지, 그리고 어울리는 배경 화면은 어떤 풍경이면 좋을지, 음악은 어떤 것이 좋을지도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본을 쓸 때는 이제 구글 문서로 협업해서 아이들이 동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대본까지 나오면 이제 연극의 60, 70%가 완성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6, 70%요?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은데 뭐 대사도 외워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아, 맞아요. 하지만 작품 전체를 함께 꼼꼼히 읽었고 대본을 스스로 쓴 데다가 대본의 대사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사를 그대로 옮겨서 참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뼈대에 살을 붙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본 쓰기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본 쓰기까지는 이제 학급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거고 이때부터는 팀별로 준비합니다. 전 연극 준비를 위해서 총 감독, 배우팀, 음향 조명팀, 홍보팀, 소품팀으로 역할을 나누는데요. 만약에 학급이 20명 정도의 그룹이라면 총 감독 1명, 배우 한 10명 정도, 음향 조명팀 3명, 홍보팀 3명, 소품팀 3명 정도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팀을 다 나누셨는데 각 팀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게 되는 걸까요? 네, 음향 조명팀은 이제 배경에 어울리는 화면과 음악을 넣어서 PPT를 만들고요. 홍보팀은 각 장면에 어울리는 배경화면을 그리거나 찾아서 구성을 하고 연극 포스터와 초대장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소품팀은 장면별로 필요한 소품을 생각해서 만들거나 필요한 소품을 구해오는 역할도 합니다. 또 배우팀은 친구들이 준비한 배경, 음악 소품을 바탕으로 준비된 대본을 연습해요. 이 과정에서 다른 팀들은 배우가 연출해내는 장면을 함께 보면서 각자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더 있을까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연극을 준비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면 공연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학생들이 정말 긴장되고 떨릴 것 같아요. 네, 점점 그 떨려 하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오히려 비타민이 됩니다. 배경화면을 다 만든 홍보팀 아이들은 이제 연극 후반부, 준비 후반부로 갈수록 연극 공연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도 만들고 아. 초대장도 만들어서 이제 연극으로 실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학년도 이렇게 초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먼저 다른 학년 부장님과 함께 교육과정 협의를 통해서 날짜를 정해서 함께 초대를 의뢰를 하고 이제 수락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요. 아이들도 다른 학년을 초대하자고 하면 되게 떨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하는데 5학년들이 와서 보고 막 네. 이러면 뭐야 동생들인데 이럴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근데 막상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후배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해서 더 잘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혹시 실수하더라도 어때요?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인데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 초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저희는 올해 이제 4학년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1대1 초대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미리 학급 요록을 구해서 저희 반 1번 학생이 4학년 1반 1번 학생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초대장을 썼는데요. 그 과정에, 그 초대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연극을 준비해온 과정, 연극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연극을 앞둔 지금 나의 마음, 부탁하는 말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이 초대장은 보통 연극 전전날 작성해서 전날 전달을 하는데요. 초대장에 적힌 아이들의 말이 그래서 가장 실감나고 진심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학생이 그때그때 작성한 프로젝트 학습지와 더불어 이 초대장에 적힌 말을 과정중심 평가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가장 깊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파악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4학년 1반 1번 안 왔어? 이렇게 그러네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학년까지 이렇게 연계한 교육과정 구성이잖아요.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대장을 보냈어요. 이제 남은 거 연극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망의 연극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연극 2, 3일 전부터 이제 무대 리허설을 해보는데요. 그전에는 교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강당에서 이제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무대 리허설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때에는 무선 마이크나 음향 장비, 조명 장치 등이 잘 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선 파악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마이크에 음향 장비에 조명 장비까지 생각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요.
아, 그럼요. 이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생일대의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준비한 모든 것이 무대에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전문 장비를 갖춘 업체를 부르곤 합니다. 보통 연극 공연을 하면 준비가 잘 되었어도 소리 전달이 되지 않아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한 게 다 표현되지 않아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무선 마이크를 당일날 이제 불러서 설치를 하고 해보니까 아이들도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전달이 잘 돼서 깜짝 놀라면서 즐겁게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극이 끝이 나나요?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맞아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나 홀속에 죄송합니다. 네, 노래 좋은데요. 진심이시죠? 네. 거짓이 솔직히 남겨지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저희 반 아이들도 연극 끝나고 돌아와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 진짜요? 네, 이 내 노래를 맘을 아이들이 아네. 알더라고요. 통했네요. 꽤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이 끝났고 교실에 돌아와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원섭섭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또 연극 언제 하냐고 끝나자마자 다음 연극에선 자기는 이제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되게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기특하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극이 끝나고 이제 봉사 시간으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교실로 다 같이 올라왔는데요. 이때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제 크게 준비하던 어떤 게 끝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는 않았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마무리를 잘 짓고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바로 몰입해서 성찰 노트를 쓰는 모습을 보여서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성찰 시간까지 가졌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쪽의 얘기지만 솔직히 다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 중에 힘들었다, 나는 좀 이게 싫었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없었나요? 싫다는 표현을 하진 않았고 막상 해보니까 자기 역할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했다. 되게 작은 역할, 부끄러운 그런 내향적인 아이들이 좀 작은 역할을 맡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작은 역할이라는 게 조명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명이 안 되면 무대가 다 깜깜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소속감 같은 걸 더 많이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싫어하는 아이는 없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내향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한데요. 꼭 연극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모습과 다르게 무대에서 되게 당차게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글쓰기 실력을 보여서 막 대본을 되게 잘 쓴다던가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잠재력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런 아이들 또한 자기 인생에서 이제 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서 되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없고 긍정적인 자아상도 없고 자존감도 뿜뿜하고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연극에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요? 있죠. 네, 종합 무대 예술인 연극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우리 반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개념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소중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극을 생각하면 배우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연극을 같이 준비하고 같이 무대에 올려보면 배우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소품팀 친구들도 조명 뒤에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친구들도 그 친구가 없으면 연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사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러한 잠재적 교육 과정을 통해 또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마운 건 이제 초대되어서 와준 후배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자신들도 6학년이 되면 이런 연극을 하는 거냐고 이제 좀 호기심을 보이고 그렇게 눈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제 다른 학년과도 어떤 관계가 생기고 우리 학교 안에서 연대감과 소속감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프로젝트도 궁금한데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저도 두 번째 프로젝트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희진 원투쌤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이들이 주인공 되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쌤, 네. 오늘 수업 나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긴 프로젝트의 수업은 좀 이제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났었는데 오늘 이 수업 나눔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좀 욕심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추쌤께 마지막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추쌤께서 생각하시는 연극 수업이란 한마디로 정의 부탁드립니다. 연극 수업은 한마디로 비빔밥이다 라고 비빔밥이요? 생각을 했습니다. 비빔밥에 여러 재료가 있어서 같이 어우러져야 더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빛이 나야 이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극 수업은 비빔밥이다 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황혜진 원추쌤께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업 원추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모든 아이들이 빛나는 연극 수업 원추! Yes, I want you. 평화반에서 했던 연극의 주요 소재가 된 온작품 도서의 제목은 5월의 달리기입니다. 이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